식당에서 우리는 온갖 잡다한 화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우리가 거둔 몇몇 성과를 자축하고 몇 가지의 세부사항을 다듬는다. 출판에 관련된 일은 모니카가 전적으로 맡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나치게 참견하지 않으려고 자제한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의 그 질문이 이번에는 모니카를 향해 날아온다. 그런데 언제쯤 러시아에서 선생님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모니카는 당장 다음 주부터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어서 당분간 내 스케줄은 매우 복잡하다고 설명하기 시작한다. 바로 그때 내가 끼어든다. 언제나 꿈꿔오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2번이나 시도했지만 이루지 못했지요. 당신들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러시아에 가겠습니다. 무슨 꿈인데요? 러시아를 기차로 횡단해 태평양까지 가는 겁니다. 도중에 몇 군데 들러서 사인회를 할 수도 있지요. 그렇게 하면 모스크바까지 오지 못하는 독자들에게도 예우를 갖추는 일이 될 겁니다. 러시아 출판사 사람들의 눈이 기쁨으로 빛난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는 표준 시간대가 7개나 되는 거대한 나라에서 책을 유통시키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던 참이다. 정말 로맨틱하고 아주 중국 대나무 같은 생각이네요. 모니카가 웃으면서 말한다. 하지만 그다지 현실적이진 않아요. 선생님도 잘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아들을 낳아서 그런 여행에 동행해 드릴 수가 없다는 거요. 하지만 러시아 출판사 사람은 이미 흥분한 상태다. 그는 그날 저녁에만 5잔째 커피를 주문한 후 자신이 모든 걸 알아서 처리할 거고 모니카를 대신할 어시스턴트가 그녀 몫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고 모두 잘 될 것이니 그녀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한다. 그렇게 나는 2달 동안 계속되는 여행으로 일정을 채운다. 모든 것을 촉박하게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행복한 한편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여러 사람들과 나를 애정과 존경의 시선으로 바라봐주는 친구이자 에이전트와 지금 여기엔 없지만 그리고 비록 당시에는 그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가 약속들을 잡았다는 걸 알고 있는 스승을 남겨두고 밤 공기가 차갑지만 혼자 걸어서 호텔로 돌아가고 싶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에 기뻐하면서 한편으로는 나 자신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면서 바로 내가 원하던 바였다. 내가 승리하리라고 믿는다면 승리도 마찬가지로 나를 믿을 것이다. 약간의 미친 짓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인생도 완전해질 수 없다. 제2의 말을 빌리자면 나는 나의 왕국을 다시 정복해야 한다.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면 내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이해할 수 있으리라. 호텔에 돌아오니 아내의 메시지가 기다리고 있다. 나와 연락이 되지 않으니 도착하는 대로 전화를 해달라는 내용이다. 심장이 두방망이질하기 시작한다. 아내는 내가 여행 중일 때는 거의 전화를 하는 법이 없다. 당장 전화를 건다. 잇따라 울리는 신호음 사이가 영원처럼 느껴진다. 마침내 아내가 전화를 받는다. 베로니크가 자동차 사고를 당했어요. 큰 사고였지만 생명의 위험은 없어요. 아내는 신경이 곤두서 있다. 베로니크에게 지금 전화해도 될지 묻자 아내가 만류한다. 그녀는 지금 병원에 있다고 한다. 당신 그 예지자 얘기 기억하죠? 물론 기억하고 말고. 그는 나에 대해서도 무언가를 예언했다. 통화를 끝내고 나는 즉시 모니카의 방으로 전화를 걸었다. 혹시 내가 터키에도 가기로 했는지 묻는다. 선생님이 어디 가기로 약속하셨는지 기억 안 나세요? 기억이 안 난다고 대답한다. 출판사 사람들에게 무조건 내라고 대답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일종의 도취 상태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는 아시잖아요. 원하시면 지금이라도 취소할 수는 있어요. 나는 약속에 대해서는 만족스럽다고 취소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고 설명한다. 이 밤늦은 시간에 예지자라니 예언이니 베로니크의 사고니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건 여간 곤란한 일이 아닐 테니까. 나는 그냥 터키를 방문하기로 했는지 알려달라고 채우기만 한다. 아니요. 그녀가 대답한다. 터키 출판사 쪽 사람들은 다른 호텔에 묵고 있어요. 그렇지만 않았다면 우리 둘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린다. 이제야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
이방인의 등불. 순례 여행을 떠난 지 거의 2달째 이루고 있다. 삶의 기쁨은 돌아왔지만 나는 집에 돌아갈 때도 이 기쁨이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을 것인지 매일 밤 자문한다. 나는 지금 중국 대나무가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미 7개의 나라를 방문했고 나의 독자들을 만났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내 안에 자리 잡겠다고 위협해대던 우울함에서 일시적이나마 벗어났다. 그런데도 무언가가 내가 아직 내 왕국을 다시 정복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번 여행도 최근 몇 년간 했던 여행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제 남은 나라는 러시아뿐이다. 그 다음에는 무얼 하지? 좀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계속 일정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멈춰서서 이제까지의 결과를 살펴볼 것인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내가 아는 것은 오직 하나. 원인 없는 인생은 결과도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뿐이다. 그리고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게 놔둘 수는 없다. 필요하다면 올해 남은 기간 내내 여행을 할 것이다. 지금 나는 아프리카 튀니지의 수도 튀니스에 와 있다. 컨퍼런스가 곧 시작될 예정이고 다행히도 대강당은 사람들로 꽉 차 있다. 이 지역 지식인 2명이 나를 소개하기로 되어 있다. 컨퍼런스 전에 잠깐 만난 자리에서 그중 한 명이 읽는데 2분 정도 소요될 글을 내게 보여주었다. 다른 한 명은 내 작품에 대해 발제문을 써왔는데 30여 분은 소요될 분량이었다. 진행자는 행사 시간이 최대 50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발제문을 읽기는 좀 곤란할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설명한다. 그 글을 쓰는데 그가 얼마나 공들였을지 짐작이 갔지만 진행자의 말이 옳다. 내가 튀니스에 온 이유는 내 독자들을 만나기 위해서다. 짧은 언쟁이 오가고 발제문을 써온 이는 참석하지 않겠다며 가버린다. 컨퍼런스가 시작된다. 소개와 감사의 말은 5분을 넘기지 않았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자유로운 대화를 나누면 된다. 내가 여기 온 것은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모쪼록 이번 행사가 관습적인 발표의 자리가 아닌 대화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 고 나는 말한다. 한 젊은 여자가 첫 번째 질문을 한다. 당신 책에 자주 나오는 표지가 무엇인가요? 나는 표지란 언제 어느 때 신께서 우리를 이끌어주는지 깨달을 때까지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평생 동안 발전시켜 나가는 지극히 개인적인 언어라고 설명한다. 다른 독자 하나가 이 먼 나라까지 나를 오게 한 것이 역시 표지였느냐고 묻는다. 나는 그렇다고 대답하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대화는 계속되고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행사를 마쳐야 할 시간이다. 마지막 질문을 할 사람은 600여 명 중 가운데 덥수룩한 콧수염을 기른 중년 남자를 무작위로 선택한다. 질문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가 말한다. 그저 어떤 이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그는 바르바장 대바에 있는 한 작은 예배당 이름을 댄다. 이곳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후미진 곳에 있는 예배당으로 언젠가 기적에 감사드리며 내가 명판을 봉헌한 곳이다. 이번 순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찾아가 성모 마리아께 내가 가는 길을 보호해 주십사 기도드렸던 곳이기도 하다. 이제 어떻게 컨퍼런스를 계속해야 할지 알 수 없다. 다음의 글은 이날 발표자 중 한 명이 쓴 것이다. 그리고 갑자기 강당에서는 우주가 움직임을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당신의 눈을 보았습니다. 이름 모를 그 독자가 이 세상 어딘가 외딴 곳에 있는 한 예배당의 이름을 말했을 때 나는 당신과 당신의 상냥한 아내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미소 띤 얼굴은 숙연해졌습니다. 당신의 두 눈에 수줍은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마치 초대받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 온 것을 사과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눈물은 속눈썹 끝에 맺혀 떨고 있었습니다. 나 역시 목이 메어오기 시작했지만 그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청중석에서 내 아내와 딸을 찾았습니다. 내가 미지의 무언가에 직면했다고 느낄 때면 나는 언제나 그들을 찾습니다. 내 아내와 딸은 그곳에서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침묵 중에 눈빛으로 당신을 지탱해주고 싶은 듯 당신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눈빛으로 한 사람을 지탱해 줄 수 있다는 듯이요. 그리고 나는 크리스티나를 눈으로 찾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은 이 침묵을 어떻게 끝내야 하는지 그녀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었습니다. 그녀 역시 아무 말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마치 한 교향곡의 음표들인 것처럼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도 당신들의 눈물은 서로 맞닿아 있었습니다. 긴 침묵의 몇 초 동안 강연장도 청중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내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곳으로 떠나버렸고 그 자리에는 오직 침묵과 감동으로 말해지는 살아있다는 환희뿐이었습니다. 언어는 문자로 표현된 눈물입니다. 눈물은 흘려야 할 필요가 있는 언어입니다. 눈물 없이 기쁨은 빛나지 않고 슬픔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눈물에 감사드립니다. 표지에 대해 첫 번째로 질문을 했던 젊은 여자에게 말했어야 했다. 그것이 표지 중 하나였다고. 나는 적확한 순간에 내가 있어야 할 장소에 있다고 분명히 말했어야 했다. 비록 나 자신은 나를 그곳까지 이끌어 간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 길이 없었지만 하지만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녀는 알고 있었을 테니까.